네, 밝은 표정으로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포토라인 앞으로 오고 있는데요. 한 곳장 손에 들고 있습니다. 자, 기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니까요. 한번 저희가 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최은순 씨를 고발했던 고발인 최강욱과 황희석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그거를 저희에게 이유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서를 기초로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대로 둬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항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오늘 접수하게 됐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 가지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잘못된 거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또 그 응당한 책임을 져서 나라가 좀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바로 자리 잡힐 수 있게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거 없나요? 제가 그때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한 게 2020년 4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생각을 하자면 4년하고 6개월도 더 전의 일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지난 정부 말기에 다시 재개가 된 상태였고 그 결과가 여기 오늘 항고 이유서에 자세히 기재를 했습니다만 정작 23억 원, 14억 원, 11억 원, 9억 원 등 약 총액 9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본 사람들은 기소 대상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던 실무자급, 소위 작전 세력들만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죠. 처벌되지 않고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기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분하는가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 밑에 있는 반부패수사부장 그 다음에 담당 검사 모두가 이 사건을 불기소한다는 의견을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후한무치한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내뱉는 말이 거악척결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의 대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검찰이 거악의 척결이고 공익의 대변자인지 한번 되묻고 싶고 더 이상 이런 말을 앞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곧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항고장을 준비를 했고 항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이 항고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다음 행동도 역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어보실 게 있으면 간단히 답변 드리고 접수하고 가겠습니다, 저희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는 저희가 항고장을 접수하고요. 다음 주에는 수사팀에 대한 고발 그리고 대검의 수사진에 대한 감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간에 여러 번의 수사팀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저희는 일일이 그 명단을 파악할 수 없어서 특정되는 사람들 외에 수사에 참여한 성명불상 검사 일동에 대해서 처벌을 촉구하는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내용 중에는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 잘못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또 긴 브리핑 시간들을 통해서 언론을 속였던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확실하게 물을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됐나요? 예, 질문. 잘못된 보도자료 내용이라는 게 좀 어떤 부분인지 그냥 그 보도자료로 여러분들께 무슨 사건에 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시한 사실 자체가 과연 그대로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멀쩡하게 나와 있는 증거를 고의로 외면해가지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기소했던 판례가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적용한 만큼 본인들의 과오에 대해서도 단순히 무슨 뭐 언론의 비판을 잠시나마 받고 뭐 눈 감고 넘어가면 끝난다, 이런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검사들은 확실히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전례를 좀 남기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혹시 그 수사팀에 대한 고발은 또 약간 생각하고 있는 검사들 명단이 따로 있으실까요? 명단이요? 이게 다음 주에 고발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에 참여해서 지금 끝내는 과정까지 주임검사도 여러 번 바뀌었고 수사팀이 4번인가 개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저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고 이번에 등장한 검사들의 이름은 특정이 되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성명불상이지만 수사에 참여하고 직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검사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검찰총장이, 지금 검찰총장도 그렇고 역대 검찰총장들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 그래서 본인들은 마치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고가 접수되면 본인이 수사지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내세운 입장에 비춰보면 과연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임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또 고검에다가 떠밀고 본인 책임은 없는 것처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검에다가 감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감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총장이 최종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수사진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외면하면서까지 그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성의 범죄를 그냥 묵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 또 그걸 통해서 검찰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그나마라도 좀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면은, 어쨌든 검찰의 논리 자체는 의사 연락이 이제 주가 조작 주범들이랑 의사 연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게 논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 한마디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설명하고 브리핑하는 거를 저희도 다 현장에서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제보를 해주신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나름 그 법률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판례를 의식하면서 그 판례가 정한 그 공동정범 내지는 그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교묘하게 말을 비튼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의사 연락은 원래 주가 조작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범과의 친밀도, 그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원래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들이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내가 이렇게 다 함께 역할 분담을 짜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순차적인 의사 연락에 따른 공동정범 내지 공범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된다는 여러 가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떨어진다고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분명히 속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 보는 요건이 한 종목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것도 명백히 주가 조작에 해당하는 요건으로 법원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뭐 주식에 대해 잘 몰랐다. 뭐 그렇게 많이 투자해본 경험이 없다. 뭐 그렇게 그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몰빵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건희 씨는 원래 평소에도 주식 투자를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이미 아시겠지만 2018년에 본인 인터뷰 과정에서 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평소에 주식 투자를 했던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의 양태가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김건희 씨가 이정필이라는 사람을 지목하고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특정하고 계속 그렇게 주문용을 받아줘라. 그 다음에 가격들을 굉장히 매번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들에 비춰보면 기존의 판례에 비춰서도 완전히 어긋난 결정을 했고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가진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상식에도 너무나 반하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를 구성한다. 대표적으로 BP 패밀리의 일원이라고 김건희 씨가 기재되어 있다는 부분 물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BP 패밀리가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몰상식하고 완전히 정의에 반하는 그리고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결정을 한 거는 본인들의 선배이고 본인들의 수장으로 있다가 그걸 기화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충성을 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항소의 요소는 검찰이 제출했던 그 논리, 불기소 결정 이유서에 제출되어 있는 논리를 아주 따박따박 반박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으로는 약 한 133페이지고 아마 일부 기자님들한테는 파일 형태로 이미 제공이 됐을 건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검찰의 불기소 이후 결정서에서 이야기되었던 근거들 소위 불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들이 다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법리상 공동정범 하다못해 최소한 방조범이 성립한다라는 논리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요,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최강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대량 집중 매수를 한 종목을 하고요. 그 매매에 대해서는 이정필에게만 모든 권한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사가 매매를 할 때에는 이정필하고 논의를 하고 이정필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그 사람만 얘기를 들어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지시를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의 제1차 주포인 이정필 씨와 자신과 사이에 모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검찰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차 주포로 등장했던 이종호 씨 하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 한동안 201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라고 했다가 이번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서로 연락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희들 항고 이유서에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만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기자분들의 그 전화 연락을 받으면서 그간의 이제 취재 상황이나 취재 현실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점에 대한 고충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법조 기자로 특히 검찰 기자로 언론인으로서 이제 어떤 경력을 채워가시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앞장서서 하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든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언론을 매개체로 해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언론을 속이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은 거대한 조직이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마도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맨투맨으로 붙어서라도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희석시키고 기존의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기사가 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제안과 그 호의와 무슨 회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점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테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속지 마시고 정말 밝은 눈으로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취재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명백히 거짓말인지 어떤 점들이 부실 수사인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범들 간의 의사 연락이나 공범들과의 관계가 궁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 찾아서 눈물을 머금고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변하는 자들이 어떻게 대질신문 한 번을 안 합니까? 압수수색 한 번을 안 하고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이유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 뺏겨가면서 조사했던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 안에서도 이런 부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변명을 하면서 또 언론을 속이려고 할 텐데 정말 진실에 눈 감지 마시고 이번에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꼭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수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